그리고 제가 이번에 찍게 되는 컨셉 자체가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이제 운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미숙할 수 있는 첫 차를 모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날씨도 굉장히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빗길에서 주행하는 거 솔직히 신경 많이 쓰이시죠. 운전을 좀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빗길이나 눈길 주행 뭐 이런 때에는 굉장히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초보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이 이런 또 소형 전기차를 몰 때 과연 빗길 주행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달려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전할 때 가장 좀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이제 유리에 이렇게 빗물이 튀는 부분들, 그리고 이 노면이 젖었을 때 이 노면 상태, 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주변 차들의 어떤 시야가 방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에는 일단은 차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감은 잘 살려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방 시야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보조 편의장치,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길에서는 한번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동작을 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이제 ADAS 기능을 여러 가지 다 세팅해 놓고 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운전자가 이 눈에 의존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주행에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좀 독특하게 이 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자체가 요 스티어링 휠 안쪽에 있지 않아요, 버튼이. 그래서 요 버튼 보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내가 켜야 되는데 어디 있지? 우리나라 차나 뭐 아니면 웬만한 그런 수입차들은 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이 스틱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버튼이 들어있는 요 스틱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 뒤에 있는 버튼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한번 돌리면은 계기판으로 이렇게 속도계 버튼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내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세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안쪽에 있는 버튼을 만지면서 한번 딸깍 눌러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라고 3D 화면으로 보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는 이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가 제한 속도가 90km 구간이니까 제가 90km로 한번 맞춰 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만 길게 누르면은 5km씩 쭉쭉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스티어링 휠 레인 어시스트 기능까지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갔을 때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좀 악천후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내 눈에만 의존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서 거리를 봐주고 주행을 해주고 차선까지도 잘 유지를 해주고 하니까 제가 주행할 때에는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좀 독특한 건 뭐냐면, 그 계기판 자체가 디지털 클러스터로 된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게 보통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보통 보이잖아요, 일반 차들은. 근데 이 차는 이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보이게 형태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 보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적응이 되면은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시야가 온전히 보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3D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제 iCarPlay 3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입체감을 주면서 그래, 앞쪽에 있는 건 저 차는 앞쪽에 있고 나는 좀 더 뒤에 있고 뭐 이런 입체감들을 잘 드러내주는,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먼저 눈앞에 탕탕탕 나타나 주니까 오히려 내가 이거 보고 주행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바로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도심 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솔직히 부족한 게 거의 없는 차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뭐 최고 출력은 136마력이고요. 마력수로 환산을 하면, 그리고 최대 토크는 약 한 26.5kgm/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도심 구간에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넘쳐나는 힘은 아니지만 딱 적정한 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비가 중요하잖아요. 전비가 보통 소형차급에서는 한 5, 6km/kWh가 나옵니다.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연비가 좀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공인 전비로는 한 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지금 제네시스 전기차 G80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4.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와 비교해 봤을 때도 떨어지는 전비죠. 그런데 이게 약간 조금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가 워낙에 또 주행 가는 거리 기준이 엄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비를 좀 덜 적게 받은 그런 좀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전비가 한 5에서 6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정도라고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차 주행 가는 거리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는, 유럽 기준으로는 340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완전 충전 시에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는 244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죠. 그 정도면은 뭐 이렇게 배터리를 좀 더 늘리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적은, 짧은 주행 가는 거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약 한 300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준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 가격이 한 4,600만, GT는 4,6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4,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GT 모델을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조금 혜택들을 좀 받습니다. 정부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을 받으면 서울시 기준으로는 약 한 3,000 한 중반대 정도까지 차값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프로모션, 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푸조에서 들어가는 정책 한 200만원 정도가 추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한 3천만원 초반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도심을 주로 주행하시고 이렇게 출퇴근용이나 아니면은 근교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 차를 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솔직히 이런 좀 IT 기기를 좀 작동하는데 되게 좀 빨리빨리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인프라나 이런 것들 잘 이용하셔가지고 충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거리감만 잘 계산하시면은 크게 이렇게 짧은 그런 주행 가는 거리다 라고 불편함을 느끼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에 같은 경우, 르노에서 나왔던 조에 같은 경우는 차가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구간만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뭐 기름을 많이 먹는, 그러니까 이 전기를 충전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주행하는 데 있어서 또 회생지동이 걸리다 보면 어느 정도 주행 가는 걸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도심 구간을 이용할 때에는 좀 편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좀 바탕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조회보다는 조금 더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방에 대시보드,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카본 느낌으로 좀 살아나는 것도 있고요.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9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쪽에도 가죽 느낌에다가 또 이렇게 형광의 어떤 스티치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모습들 자체가 나름대로 좀 세련됐다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디지털 클러스터 부분도 이제 운전자를 향해 있는 부분들, 운전자 중심의 어떤 좀 세련된 느낌이다라는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다. 대신에 뭐 이런 좀 풍절음이 들어온다던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초반 스타트가 뭐 빠르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나가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브레이크 제어 같은 경우도 살짝은 밀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들, 뭐 요거는 이 차에만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운전석 자체도 시트가 전자식 이 시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아니에요.
뭐 수동으로 다 해야 되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이렇게 레버를 옆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는 그런 차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주시고 이제 이 차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쭉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상태로 주행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드라이빙 모드도 있어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드도 내 주행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된다. 그것도 한번 제가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일단 노멀 모드하고 표준 모드, 절전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스포츠 모드로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바꿨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계기판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불이 한번 들어오면서 바뀌고요. 그리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밟았을 때 조금 민첩하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그런 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차가 어떤 뭐 시트가 이렇게 볼스터가 쫙 조여주면서 뭔가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어 라고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스포츠 모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그런 감각은 없지만 어쨌든 주행하면서 민감하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다. 네, 그 정도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소형 전기차라 그래서 굉장히 차가 작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이 차가 그렇게 작은 차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운전을 좀 미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차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차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간다거나 이렇게 주차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제가 주행했을 때에도 굉장히 주차나 아니면 좁은 길 갈 때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도심 구간에서 어떤 실제적으로 운전하면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승차감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몰지만 실제 전기차보다는 그냥 나는 일반 어떤 내연기관, 조용한 가솔린 내연기관차 정도를 몬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 주행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80km 정도만 달리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노면의 그런 좀 진동 같은 거, 잔소음 같은 것도 잘 타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차를 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라는 거, 그리고 뭐 이 차 자체로는 그렇게 막 나쁘지 않은 그런 주행감, 그리고 사회 초년생, 그리고 혼자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몰기에는 괜찮은 대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조금 이 차를 독특하게 한번 바라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거 왜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에서는 그래도 전 차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아하는 차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 감성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을 좀 한번 해봤는데 많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또 재밌게 보셨다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그런 구독과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는 이게 뭐 무슨 뭐 막 드라마틱하게 뭐 어떤 너 정말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는 그냥 그런 잘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채널로 보다 더 조금 더 만들고자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저도 더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고 더 알차고 유익한 그런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이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